자, 마지막 5학년 1학기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첫 번째 1단원에서는요. 자, 우리 6학년 거 보다가 5학년 거 보니까 너무 쉽죠? 출제 포인트가요. 사칙연산이 섞인 거를 계산하는 것이 좀 출제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빠르게 실수 없이 계산하는 것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거 잘 집중해서 볼게요. 자, 우선적으로 덧셈과 뺄셈은요, 그냥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하면 되고요. 곱셈과 나눗셈도 그냥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하면 돼요. 근데 괄호가 있다면 그 괄호 먼저 해야 합니다. 그리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모두 있는 식에서는요, 우선 곱셈과 나눗셈이 덧셈과 뺄셈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어요. 더 먼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괄호가 있는 식은 곱셈, 나눗셈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괄호 안부터 하면 돼요. 한번 예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 예시를 보면요.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하면 20-5부터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곱셈과 나눗셈을 먼저 처리하고 나서 할게요. 일단은 여기가 첫 번째. 그 다음 나눗셈이 있네요, 여기. 여기가 두 번째. 곱셈과 나눗셈이 같이 있으면 그 중에서도 앞에 있는 것부터가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해보면은 일단 20 빼기는 그대로 가고 5 곱하기 3 하면 몇이죠? 15입니다. 그 다음 더하기 16 나누기 4. 결과값은 4죠. 자, 요거는 이제 순서대로 하면 돼요. 여기서 한번. 자, 20 빼기 5는 5죠. 여기에 4를 더하면 네 번째 순서 전체적으로 9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자, 2번 괄호가 있는 사칙연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래 맨 앞부터 하면요. 36 나누기 4부터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괄호가 있는 여기부터 1번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36 나누기 4 더하기 7, 15 빼기 8은 7이죠. 곱하기 3 빼기 10. 자, 여기 보면요. 36 나누기 4가 그, 그 다음에 먼저 할 거. 다음 7 곱하기 3도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36 나누기 4는 9라는 몫을 가지고 7 곱하기 3은 21이라는 결과가 나오죠. 여기에 빼기 10을 해주고요. 자, 여기서 이제 순서대로 하면 돼요. 자, 3번. 30 빼기 10. 자, 요거 이제 마지막 4번. 정답은 20이다. 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모두 있고 괄호가 있다고 한들 일단은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괄호가 있다면 괄호가 제일 세고요. 그래서 괄호 먼저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 곱셈과 나눗셈 해주면 되고요. 이 곱셈과 나눗셈은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해주면 되고요. 가장 마지막으로 덧셈과 뺄셈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단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단원의 출제 포인트는요. 약수와 배수가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약수 중에서 제일 큰 최대 공약수, 공배수 중에서 제일 작은 최소 공배수, 얘들의 차이를 확실히 알아내고 또 각각의 수를 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잠깐 필기할 시간 드릴게요. 가장 먼저 약수란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예요. 근데요, 1은요, 모든 자연수를 나눠 떨어지게 할 수 있죠. 그래서 1은 모든 자연수의 약수입니다. 2를 1로 나눠도 몫이 있고, 3을 1로 나눠도 몫이 있고, 모든 수는 1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은 모든 자연수의 약수다. 또, 자기 자신으로도 나눠 떨어질 수가 있죠. 그럼 항상 몫이 1이 되겠죠. 1. 그래서 모든 자연수는 1을 제외한 모든 자연수는 약수가 2개 이상이다. 제일 적은 약수여도 2개는 있다는 거예요. 1과 자기 자신. 여기서 말하는 건 1을 제외한 모든 자연수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지만 수가 크다고 해서 약수의 개수가 항상 많은 건 아니에요. 자, 6의 약수는 6을 나눠 떨어지게 하는 수인데 1, 2, 3, 6. 4개 있죠, 4개. 근데 7의 약수는 1과 7 2개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6보다 7이 더 큰데 약수의 개수는 더 적죠. 그래서 여기에서 4번 특징 눈여겨서 보시고요. 자, 배수. 배수는요, 어떤 수를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3 등등등 곱하기를 해 나가는 수를 배수라고 합니다. 배수의 개수는 사실 셀 수가 없어요. 계속 곱해 나가면은 무한정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배수예요. 그래서 배수는 셀 수 없이 많다. 하지만 모든 자연수는 1의 배수일 수밖에 없어요. 1에 3 곱하면 3인 거죠. 1에 4 곱하면 4잖아요. 그래서 1에 어떤 수를 곱하면은 그냥 그 수가 되기 때문에 모든 자연수가 1의 배수이다. 근데 이 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는 곱하기 1을 한 자기 자신이에요. 여기에서 얘를 3의 배수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3을 곱하기 1 곱하기 2 해서 계산해 나간 수가 3, 6, 9, 12, 15 뭐 등등등 계속 있겠죠. 근데 여기서 제일 작은 건 3이죠. 그래서 모든 배수는 자기 자신이 제일 작은 수다. 근데 여기서 관계가 나와요. 약수와 배수의 관계인데요. 세모가 네모의 배수가 된다면 네모는 세모의 약수가 됩니다. 자, 요거 예시 한번 볼게요. 자, 6이 3의 배수가 맞죠? 3에 2 곱하면 6 되잖아요. 그러면요, 3은 6의 약수가 돼요. 자연수로 나눠 떨어지는 수이기 때문에 3도 6의 약수가 됩니다. 이 관계를 잘 파악을 해 두시고요.
이번에는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 볼게요. 자, 공약수는요, 두 개 이상의 수에서 공통의 약수를 말해요. 자, 그리고 최대 공약수는요, 최대가 붙었죠. 제일 큰 거.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수가 최대 공약수예요. 여기에서 얘에서 8과 12의 공약수 나와 있죠. 8의 약수가 있고 12의 약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공통된 게 1, 2, 4, 네 가지래요. 아, 세 가지래요, 세 개. 근데 이 세 개 중에서 제일 큰 수가 4죠. 그걸 최대 공약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공약수는요, 최대 공약수만 있고요. 최소 공약수라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은 모든 자연수는 1을 약수로 갖고 있죠. 어차피 최소 공약수는 늘 1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소 공약수라는 건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냥 최대 공약수라는 말만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이 이건데 두 수의 공약수는 그 최대 공약수의 약수다. 여기에서 보면요. 자, 최대 공약수가 4라고 했죠? 4의 약수 몇이죠? 1, 2, 4죠. 근데 보면요. 8과 12의 공약수가 이 최대 공약수의 약수 1, 2, 4와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되게 좀 어렵게 될 때 이렇게 자주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잘 체크를 해 두시고요. 다음은 공배수인데요. 자, 두 수 이상의 공통배수. 공통배수인데 그 중에서 최소 공배수가 있습니다. 공배수 중에서 제일 작은 거. 자, 최대 공배수란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곱하는 거는 계속 곱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제일 큰 배수라는 건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일 작은 공배수를 우리가 이렇게 물어본다. 최소 공배수를 물어본다. 4의 배수가 있겠고 6의 배수가 있겠는데 그중에서 공통된 것들을 정리해 봤더니 12, 24, 36 등등이 있대요. 이때 제일 작은 게 뭐예요? 12죠. 근데 여기도 하나의 성질이 나타나게 되는데 두 수의 최소 공배수, 이 12의 배수가요. 이 두 수의 공배수의 공배수와 같다는 거예요. 자, 12의 배수 뭐가 있죠? 12, 24, 36 등이 있겠죠. 근데 이게 4와 6의 공배수와 같아요. 자, 요것도 잘 물어볼 수 있는 성질입니다. 자, 다음으로 3단원 가도록 하겠습니다. 3단원의 출제 포인트는요, 대응 관계를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식으로 표현을 했을 때 이 식이 맞는지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자, 필기할 시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응 관계를 보면요. 자, 여기 쉽게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 삼각형 하나에, 사각형 하나에 삼각형이 이렇게 위아래로 달려 있네요. 자,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네 번째 단계가 있고, 이 다음에 무엇이 오냐? 너무 예상이 가능하죠. 이렇게 사각형 5개로 돼 있고, 삼각형이 위아래에 이렇게 두 개씩 달려 있겠죠? 이런 모양이겠죠? 이렇게 우리가 다음 패턴을 예상할 수 있는 걸
규칙이라고 해요. 이 그림에서의 규칙은요, 사각형 한 개에 삼각형을 위아래로 하나씩, 총 두 개를 달고 있죠. 그러면 사각형 수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삼각형은 두 개씩 늘어나요. 이 대응 관계를 설명하면요,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먼저, 삼각형이 사각형의 두 배다. 삼각형이 사각형 수의 두 배다. 또, 사각형의 수가 삼각형의 수의 반절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누가 기준인지, 누가 그 주인공인지, 아까 비와 비율처럼 누가 주인공이고 누가 기준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식이 두 가지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또 규칙적인 이 배열을 한번 볼게요. 자, 처음에 이 삼각형 있죠? 성냥개비가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세 개가 있죠? 근데 그 다음 단계는 세 개가 추가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 개가 추가돼요. 자, 이 다음 단계는 세 개에 두 개, 두 개가 추가돼요. 그러니까 다섯 개에 두 개가 추가되고 있네요. 또 그 다음 단계는 다섯 개에 두 개, 두 개가 추가된 일곱 개에 또 두 개가 추가되어 있어요. 그럼 그 다음은 아홉 개에 두 개가 추가되겠죠. 자, 요거를 이렇게 표로 나타냈고 식으로도 나타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가요. 좀 쉽게 나오면 아까 위에 그림처럼 나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조금은 복잡해 보이는 이런 식도 나올 수 있고 또 이거를 식을 초록색으로 표현할게요. 출제 포인트인데 식을 잘 세웠는지 판단하는 문제도 나올 수가 있어요. 자, 다음으로 의자 한 개당 다리 네 개가 있대요. 아마 뭐 이런 의자인 것 같아요. 다리가 너무 길다. 자, 이런 의자인 것 같아요. 자, 요거를 식으로 나타낸다면요. 의자 하나당 다리가 4개 있으니까 다리는 의자의 수에 곱하기 4를 하면 구할 수 있겠고요. 또 다리를 오히려 4로 나누면 의자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뭐 표를 이용해서도 구할 수 있고 식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는데 식이 두 개가 나올 수 있다는 점. 또 한 상자에 과자가 15개씩 들어있대요. 과자 상자의 수와 과자의 수 사이의 대응 관계를 나타낼 때, 자, 상자의 수에 15개를 곱하면 과자의 개수가 나오겠죠? 반대로 과자가 15로 나눠진다면 상자의 수도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식이 두 개가 나올 수 있다.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바로 할 수 있고, 아직은 잘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은 표를 한번 간략하게 그려서 직접 식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4단원 볼게요. 약분과 통분에서는요, 통분을 하고 이 분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요, 분모와 분자에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면요, 크기가 달라지지 않고 같은 분수지만 다른 표현으로 쓸 수 있어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 자, 4분의 1과 8분의 2는 같아요. 같은 수예요. 하지만 표현이 다르죠. 하지만 같은 수다. 크기는 같지만 생긴 것만 달라집니다. 그 표현만 달라집니다. 또한 분모와 분자를 각각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눌 수도 있어요. 나누면 그것도 같은 분수가 됩니다. 자, 12분의 6과 2분의 1은요, 같은 수예요. 하지만 표현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하나의 분수를 여러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방금 보면요. 분모와 분자를 각각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눈다고 했죠? 그 나눌 때 공약수로 나누는 걸요. 약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6분의 2라는 이 표현이 좀 커져 있는 이 분수를 똑같은 공약수로 나눠서 좀 더 작게 간단히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약분이라고 합니다. 약분할 때는 1로 나누면 똑같잖아요.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1을 제외한 공약수로 나누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약분을 하는 과정을 거쳐서 더 이상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그런 분수 상태를 기약분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요, 분자가 제일 작아지게 약분된 분수, 더 이상 약분할 수 없는 분수를 기약분수라고 한다. 요거 알면 되고요. 자, 우리 이렇게 약분하는 법도 배웠지만 통분하는 법도 배웠거든요. 두 개 이상의 분수들이 있는데 분모가 다르면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 때는 분수를 똑같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거를 통분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해서 통분해서 똑같아진 분모를 공통분모라고 합니다. 공통분모. 자, 예를 들어, 자, 여기 예시는 6분의 5와 9분의 1은 좀 딱 봤을 때 뭔가 9분의 1보다 6분의 5가 더 커 보이죠? 근데 좀 보기가 어려운 거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 6분의 1과 9분의 2가 있는데 이 중에서 무엇이 더 큰지 모르겠어. 어떻게 하지? 지금 분모가 달라서 비교할 수가 없죠. 분모가 같을 땐 분자가 크면 더 큰 분수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분모가 달라서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 통분을 하는 겁니다. 자, 6과 9는요, 공약수가 제일 작은 거 뭐가 있죠? 18이 있죠. 자, 6분의 1은 18이라는 분모로 바꾸면 곱하기 3을 한 거죠. 그래서 똑같이 분자에도 곱하기 3을 해서
분자가 3이 되고요. 자, 9는요. 18이라는 분모가 되기 위해서 곱하기 2를 해야 되죠. 그럼 똑같이 2에도 곱하기 2를 해서 분자는 4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른쪽이 더 크다는 거 알게 되겠죠? 통분을 하는 이유는 분수의 크기 비교를 위해서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 그래서 한번 보면은, 자, 여기 예시 나와 있죠? 3분의 1과 8분의 2. 요것도 지금 분모가 달라서 비교가 어려워요. 근데, 자, 3과 8의 공약수 뭐가 있죠? 제일 작은 공약수 24가 있죠. 그래서 곱하기 8을 해서 3분의 1은 24분의 8로 만들 수 있고요. 8분의 2는 곱하기 3을 분모와 분자 모두 해서 24분의 6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왼쪽이 더 크죠? 그래서 3분의 1이 8분의 2보다 크다는 것을 알아내게 될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통분을 해서 분수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 또 이제 5단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단원의 출제 포인트는요, 응용해서 계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수의 양 구하기, 시간 구하기, 뭐 도형의 크기 구하기,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덧셈하고 뺄셈 하는 거요. 그래서 요거 일단 잠깐 필기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분수의 덧셈 부분에서는요, 사실 뭐, 받아 올림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자, 우리 덧셈 하려면은 분모가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통분합니다. 통분. 일단, 통분. 4와 6의 최소 약수는 12거든요. 그래서 통분을 해서 이렇게 분모를 맞춰주고요. 여기서 공통분모가 12인 거예요. 자, 공통분모 12를 맞춰서 통분을 했는데, 자, 3과 2를 더하면 되니까, 자, 분자는 5, 분모는 12. 결과는 12분의 5라고 써주면 돼요, 그냥. 근데 받아 올림이 있는 경우 한번 볼게요. 자, 4와 8의 이 분모가 다르죠? 그러면 최소 공약, 최소 공배수인, 미안해요. 아까 위에도 최소 공약수가 아니라 최소 공배수예요. 최소 공배수. 자, 4와 8도 최소 공배수인 8로 통분을 해야 됩니다. 4분의 3은 8분의 6이 되고 8분의 7은 통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하면 돼요. 자, 더해봤더니 6과 7을 더하면 13이 되죠. 그러면요, 분자가 분모보다 큰 가분수가 됩니다. 자, 이런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자연수 부분까지 표현을 해준 대분수로 바꿔주면 됩니다. 자, 받아올림이 있는 대분수의 덧셈 같은 경우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자, 위에는 방금 한 것처럼 그냥 가분수 결과에서 최종적으로 구하면 되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1과 4분의 3은요, 4분의 7이라는 가분수로 바꿔주고, 1과 3분의 1은 3분의 4라는 가분수로 바꿔요. 자, 이 둘 어때요? 분모가 달라요. 그래서 통분합니다. 통분했더니, 와, 둘 다 가분수라서 수가 좀 커졌어요. 일단 분모가 같으니까 분모는 그대로 12라고 쓰고요. 분자는 덧셈을 계산해서 37이라고 써줍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요. 결과가 지금 가분수죠, 가분수.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답을 써낼 때는 대분수의 형태로 바꿔서 써줘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을 보면요. 자, 일단은 여기서는 바로 가분수로 바꾸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 일단 통분부터 해요.
통분을 하고 자연수끼리 더하고 분수끼리 더해요. 그랬더니 자, 자연수끼리 1 더하기 1 하면 2고 또 분수끼리 12분의 9 더하기 4 하면은 12분의 13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12분의 13도 지금 가분수죠. 그래서 얘를 대분수로 바꾸어서 아까 구했던 2와 더해주면 3과 12분의 1이라는 대분수가 된다. 근데 보면요, 어때요? 지금 이게 좀 더 계산 과정이 오래 걸리죠? 그러면요, 1번 방법을 좀 더 많이 연습해서 빠르게 계산하는 걸 연습하면 돼요, 우리 친구들. 그렇게 하면 되고요. 자, 이제 분수의 뺄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수의 뺄셈도요, 덧셈과 같이 통분을 해야 돼요. 자, 6과 4는요, 최소 공배수 12로 통분할 수 있지만, 여기선 그냥 이 둘이 곱해가지고 24로 만들어 버렸네요. 자, 6분의 5는 위아래에 곱하기 4를 해서 24분의 20이 되었고, 4분의 1은 곱하기 6을 해서 24분의 6이 되었네요. 자, 분모가 똑같고 분자에서 뺄셈을 하면 되기 때문에 20 빼기 6을 계산해서 24분의 14가 되고요. 요거는 약분을 해서 2로 먼저 약분해보면 12분의 7. 여기서 끝나서 기약분수 12분의 7로 정답을 써내면 될 것 같습니다. 받아내림이 없는 대분수의 뺄셈은요. 자, 이 1번 부분만 볼게요. 자, 일단 가분수로 먼저 다 바꿔줘요. 그 다음 분모가 다르죠? 통분해야겠네요. 통분을 했더니 6분의 7이라는 가분수가 됐고요. 이제 대분수로 다시 바꿔서 정답을 써주면 됩니다. 자, 2번 방법은요. 또 자연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나눠서 계산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계산할 수 있으면 하고요. 하지만 속도가 더 느려지는 거기 때문에 쌤은 진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받아내림이 있는 대분수의 뺄셈 부분을 보면요. 자, 1번은 대분수를 바로 가분수로 바꾸어서 통분을 하고 뺄셈을 진행해서 결과를 냈고요. 2번 방법은요. 자, 가분수로 안 바꾸고 그냥 바로 통분부터 해요. 통분부터. 통분부터 하고 지금 보니까 10분의 5에서 10분의 8을 못 빼죠. 그래서 이 자연수를 하나를 깎아서 10을 넘겨줬어요. 10을 넘겨서 15가 됐어요. 자, 자연수 하나를 깎아서 1로 만들고 여기에 지금 더하기 10을 해주는 거예요. 분자에. 그래서 1과 10분의 15라는 분수가 되었고요. 자연수끼리 빼고 분수끼리 빼서 10분의 7이라는 결과가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어때요? 1번 방법이 좀 더 빠르게 또 간편하게 할 수 있죠. 그래서 1번 방법을 더 많이 연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5학년 1학기의 마지막 단원인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암기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별표 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출제 포인트는요, 말 그대로 넓이를 직접 계산해서 구하는 거, 또 그렇게 계산해서 비교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를 좀 우리가 주의 깊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필기할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정다각형은요, 한 변의 길이만 알면 그 변의 수를 곱해서 둘레의 길이를 알 수가 있어요. 이거 왜 그렇죠? 정다각형은 모든 변과 모든 각의 크기가 같죠. 그래서 한 변의 길이만 알면 그 개수만큼 곱해서 둘레를 알 수 있습니다. 직사각형은 어떻습니까? 모든 각이 직각인 사각형인데, 자, 가로, 세로가 이렇게 마주보는 애들끼리 똑같죠. 그래서 가로와 세로를 우선 더하고 거기에 곱하기 2만 하면 둘레를 구할 수 있습니다. 평행사변형은 마주보는 두 변이 평행한 사각형인데, 이 한 변의 길이와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고, 이 변도 마주보는 변끼리 길이가 같기 때문에 두 변의 길이를 더해서 곱하기 2만 하면 돼요. 직사각형 둘레 구하는 거랑 원리가 같습니다. 또 마름모는요, 쌤이 좀 그림 너무 못 그렸다.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어때요? 자, 마름모는요, 그러니까 모든 변의 길이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변의 길이를 알면 곱하기 4를 해서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자, 직사각형의 넓이는요, 가로와 세로를 곱하면 그 넓이를 알 수가 있어요. 또 정사각형은 모든 변의 길이가 같은 직사각형이죠.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같은 직사각형이라서 한 변의 길이만 알면 구할 수가 있어요.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직사각형의 가로가 6cm, 세로가 3cm라면 그 두 개를 곱해서 그 넓이가 18제곱cm였을 거예요. 하지만 정사각형은 한 변의 길이만 알아도 모든 변이 다 똑같을 거기 때문에 가로, 세로를 곱해보면 36제곱cm가 됩니다. 그래서 정사각형은 좀 계산하는 게 쉽습니다. 다음, 넓이의 단위를 한번 볼게요. 자, 센티미터를 두 번 곱했다라고 해서, 센티미터 두 개를 곱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조그맣게 2를 오른쪽 위에 써줘야 됩니다. 또, 1미터 제곱은요, 1미터를 두 번 곱했다고 해서, 이렇게 두 개 곱했다 해서, 2를 오른쪽 위에 작게 써놓습니다. 1 제곱킬로미터는요, 1km를 이렇게 두 개를 곱했다고 해서 오른쪽 위에 조그맣게 2를 써야 돼요. 이거 단위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넓이의 단위는 요 2를 조그맣게 위에 쓴다는 거 잊지 말고 아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행사변형은요, 여러분,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를 하는데 그 이유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어, 이, 이 밑변 중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내렸던 이 부분 있죠? 이 직각삼각형 모양을 여기로 한번 옮겼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어떤 모양이 되죠? 직사각형이 됩니다. 이 직사각형의 가로가요, 평행사변형에서 밑변과 똑같고요. 이 직사각형의 세로가요, 평행사변형의 높이와 똑같아요. 그래서
이 직사각형 넓이 구하는 방법과 똑같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와 높이를 곱하면 구할 수 있어요. 이게 직사각형에서의 가로와 세로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삼각형의 넓이를 보면요. 자, 이 삼각형 하나를 똑같이 하나 복제해서 돌려서 붙이면 이렇게 평행사변형이 돼요. 자, 평행사변형 넓이 어떻게 구했죠?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했죠. 근데 지금 이 삼각형은 실제로 평행사변형의 반절만큼이죠.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는 평행사변형 넓이에 나누기 2를 꼭 해줍니다. 자, 이 오른쪽 그림도 보면은 똑같은 삼각형 하나 복제해서 이렇게 붙였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때요? 평행사변형 만들어지죠. 하지만 이 평행사변형 넓이의 반절만큼이 삼각형의 넓이기 때문에 평행사변형 넓이를 구하고 나누기 2를 꼭 해줘야 된다. 자, 다음 마름모 넓이는요. 자, 마름모는 모든 변의 길이가 똑같은 사각형인데요. 이 대각선끼리 서로 직각으로 만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어때요? 지금 이거 하나하나가 직각삼각형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이 마름모는 직각삼각형 4개가 붙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얘네를 하나씩 다 복제를 해서 돌려서 붙여 놓으면은 이렇게 점점 직사각형의 형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직사각형 가로 곱하기 세로로 넓이를 구하잖아요. 근데 마름모에서 보면요. 이 여기 대각선 길이 보이죠? 이 가로 대각선. 이 대각선의 길이가 가로와 같고 직사각형의 가로와 같고 또 다른 짧은 대각선 부분이 직사각형의 세로 길이와 같아요. 그래서 마름모는요. 근데 결국 마름모는 여기 가운데에 있는 요만큼이잖아요. 그래서 마름모의 넓이는 직사각형 넓이에서 곱하기 2를 해준 것과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다리꼴 넓이인데요. 이 사다리꼴도 똑같아요. 하나 더 복제해서 돌려서 붙여보면 이런 모양새가 될 거예요. 그러면요. 자, 여기 윗변 있죠? 그럼 여기가 윗변 길이랑 같은 애가 될 거고, 여기가 아랫변 길이랑 같은 게 되겠어요. 그럼 보면요. 어때요, 지금? 뭐예요, 이거? 지금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졌죠? 평행사변형 넓이 어떻게 구해요?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요. 근데 이 밑변에 해당하는 게 사다리꼴에서 윗변과 아랫변의 합과 같아요. 그래서 자, 요 윗변과 아랫변을 더하고 높이까지 곱하는 게 평행사변형의 넓이에 해당하는데 여기에 나누기 2를 해야 정확한 이 사다리꼴 한 개만의 넓이가 나옵니다. 자, 보면요.
나누기 2를 하는 애들은 삼각형과 마름모와 사다리꼴밖에 없어요. 사각형과 평행사변형은 나누기 2가 없습니다. 요거 잘 보시고요. 자, 6단원까지 설명 다 했으니까 이제 1단원부터 전체적으로 빠르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수의 혼합 계산은요, 사실 이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괄호가 더 힘이 세고, 그 다음으로 힘이 센 게 곱셈과 나눗셈. 가장 힘이 약한 게 덧셈과 뺄셈이기 때문에 그 강한 순서대로, 그 우선순위대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또 2단원에서는요, 사실 뭐, 약수와 배수의 특징은 눈으로 보면 되고요. 이 약수와 배수의 관계 잘 이해하시고, 또 공약수와 공배수 해석의 이 특징 두 가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단원에서는요, 식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규칙을 찾는 것도 중요할 거고, 또 이렇게 식으로 나타내는 거. 식은 늘 두 가지로 나타낼 수가 있다. 이거 보면 될 것 같습니다. 4단원에서는요, 뭐 약분하는 거, 약분하는 방법 보시고, 또 통분을 해야 크기를 비교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통분은 덧셈, 뺄셈에서도 쓰이는데, 일단 통분을 해야 덧셈도, 뺄셈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대분수는 가분수로 바꿔주고 나서 계산을 한다. 또, 결과값이 가분수인 경우는 대분수로 바꿔준다. 마지막 6단원에서는 뭐 둘레 구하는 거는 왜 그렇게 계산하는지는 모양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 넓이 단위 헷갈리지 마세요. 조그만한 2를 오른쪽 위에 써줘야 됩니다. 또 넓이 보면은 평행사변형과 직사각형은 그냥 계산하면 되지만 삼각형 나누기 2, 마름모 나누기 2, 사다리꼴 나누기 2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초등 수학 5학년 1학기 내용 전체 설명 끝났습니다.